오늘 이제 가장 땡큐했던 것은 결국은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법안 통과입니다. 그죠? 그거 얘기하면서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군들 얘기 드렸고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오늘.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은 상한가까지 갔고 이만큼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마다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개발 중에 있고 곧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주식시장의 이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법안은 뭘 만들어요? 미래를 만들어가죠. 미래를 만들어가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죠? 결국은 미래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식시장에 있는 한은 미래시장,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먹거리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우리가 꿀뚝주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기술주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따지면 팡, 그죠?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 관심도 없는 회사들이었어요. 그죠? 전혀 이런 것들이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는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기술주가 돼 있고 결국은 지금 시장이 중심에 있어요. 왜? 미래시장이었으니까. 그죠? 만약 이 팡 주식을 제가 대학교 때 알아서 이쪽에 투자를 했더라면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이치로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 팡이 아닌 다음 우리 아이들이 크는 그 세상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결국 이게 승부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찾아내보는 시간, 그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 키오스크하고 비콘에 대해서요.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하자고요. 자료 없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이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볼게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비콘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떤 매장 같아요. 그죠? 이게 매장이에요. 이거를 구두 매장이라고 치자고요. 구두. 우리 이제 신발. 그죠? 이 신발. 발이 잘 안 올라가네요. 자, 이 신발 매장인데 여기에 자그맣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세일이라고. 그죠? 자,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저한테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들고 여기를 싹 지나가요. 이 입구를 싹 지나갑니다. 싹 지나가니까 이 스마트폰이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했던 디자인의 구두를 이 매장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딱 가르쳐줘요. 이 비콘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샤이니지와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야, 이 구두 마음에 드네. 그래갖고 요 짝떡떡떡 걸어가갖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점원이 없죠, 그죠? 구두를 그 있는 위치에 가서 구두를 딱 골라요. 야, get it. 와, 이게 I love it. 그죠?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딱 초이스를 합니다. 초이스를 하고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비콘이 띵동 하면서 딱 나올 때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결제가 딱 되는 거예요. 구두를 들고 나왔으니까. 그죠? 야, 이거 전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구두 한 켤레 사는데 이 핸드폰만 들고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구두 들고. 그죠? 이게 미래 사회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이것이 결국은 키오스크로 또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빨리 당겨진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스마트폰이죠. 그죠?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구두가 세일할 때 띵동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는 맞춤형 서비스의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거,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뭐를 많이 찾아봤느냐, 자, 이 스마트폰으로 뭐를 많이 검색해 봤느냐, 왜? 자, 여러분들 검색을 한다는 건 그걸 뭔가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검색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 없이 검색하신다고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 최근에 보면 저희 집에 문이 낡았어요. 이게 나무로 만든 문이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이제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문이 낡으면서 이 키가 잘 안 잠깁니다. 그래서 요새 손해진 도어락 하는 게 있어요. 손해진 도어락. 이 레버로 돌리는 게 아니고 푸시로 밀었다가 당기고 하는 푸시풀 이런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밀었다 당겼다 하는 이걸로 간편하게 문을 열 수 있고 지문 인식되고 이런 도어키가 있어요. 그걸 최근에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검색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뭘 검색을 했는가. 이 기록들이 쫙 어디로 가느냐? 비콘으로 가는 거죠. 그죠? 비콘으로 가고 샤이니지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매장, 자, 내가 이마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비콘이 띵동 하면서 여기서 알려줘요. 자, 그 손해진 도어락 50% 세일하는 그 매장이 이마트 2층 어느 편에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요. 어머나, 에그머니. 이런 놀라운 세상이 온 거예요. 그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미래 시장이에요. 이 편리함이 여러분의 지갑, 즉, 이 지갑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열게 만드는 거죠. 그죠?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결국은 이 비콘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걸 보고 직접 보고 물건을 들고 나오는 순간 띠디딩 하면서 결제가 되는, 클라우드에서 결제가 되는, 그죠? 구름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비콘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 제가 언제 여러분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미래 사회는 초연결적 구조와 초지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죠? 왜? 초지능적은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초지능적 구조. 계속해서 학습해서 모든 사람들의 비디오, 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그죠? 그 시장. 그러니까 초지능적 구조의 시장. 그게 되려면 뭐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까?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지능적 구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반도체 시장. 그럼 초연결적 구조면요. 결국은 통신이잖아요. 그죠? 이 비콘도 통신이에요. 그죠? 통신이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결제되어진 통신, 즉
뭐 NFC보다 더 뛰어난 통신, 근거리 무선 통신보다 더 뛰어난 통신, 이게 비콘이잖아요. 그죠? 이 비콘은 결국은 통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걸 갖고 있는 회사가 뭐라고요? SK텔레콤. 그러니까 자, SK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초지능적 구조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고 초연결적 구조의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주회사 SK가 주가가 잘 갈 것이다 라고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그죠? 이 신문 읽어주는 놈에서 그죠?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 11% 갔습니다. 10.99% 갔어요. 결국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시장은 군데군데서 꽃다발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미래시장을 미리 알아야 우리가 팡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알았으면 팡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페이스북, 애플, 그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저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여러분은 전부 거기에 투자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왜 소중하겠습니까? 미리 보는 미래를 우리가 점쳐서 그와 관련된 주식을 사놓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또 팡을 샀는 그 과거를 팡을 안 샀는 그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비콘이 앞으로의 그것도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고등학교 때처럼 먼 미래를 보고 팡을 투자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 몇 년 전에 팡을 투자했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일 거예요. 그때 미래 펼쳐지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타 방송사에서 엄청나게 얘기했던 게 바로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 전자상거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주가가 엄청 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다가올 미래를 또 보자고요. 다가올 미래. 우리가 과거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 다가올 미래만 보자고요. 왜? 미래에 투자해서 손실 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미래를 점쳐서 손실 보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건 키오스크의 얘기입니다. 키오스크, 왜 필요할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전까지는 이 키오스크가 좀 인간미가 없다. 좀 삭막하다. 이래서 싫었어요. 로봇도 싫었어요. 로봇이 주문받으는데 인간미 없다. 삭막하다. 이런 시대 좀 적막하네. 아우 싫어. 이러다가 코로나 사태 딱 터지고 나니까 이 키오스크가 되게 반가워요. 코로나 사태 딱 터지고 나니까 서빙하는 로봇이 되게 반가워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적어도 병균을 옮기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병군을 옮기는 게 아니고 병균을 옮기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예. 병군 옮기면 큰일 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병균을 옮기지 않는 무인, 즉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빨리 앞당겨 온 것이 뭐냐? 코로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 키오스크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우동집도 갔었고요. 냉모밀집도 갔었는데 전부 키오스크였어요. 전부 키오스크였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인건비 줄죠? 이 기계 하나가, 즉 결제받는 점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빙하는 점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방에 계신 분과, 그죠? 청소하시는 분, 이 두 분으로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되고 경제적 효과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작은 가게에서는 오히려 지금 키오스크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가 많이 깔리고 있어요. 이 보이는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안 간다. 그게 더 웃긴 얘기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저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그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안 가겠어요? 그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자고요. 분류 인건비 절감. 최저임금 상승 추세로 인건비 부담이 주는데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게 키오스크를 영업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 누수 방지가 된다. 금전적 부정행위 미연에 방지된다. 그죠? 금전적 부정행위 미연에 방지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전적 부정행위가 뭘까요? 띵땅.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원들이 살짝 띵땅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된다. 왜? 이미 다 지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사 광고 및 기타 수익이 된다. 키오스크가요, 평소에는 광고 화면을 계속 나오게 하잖아요. 그죠? 광고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타업체 광고 대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이 활용이 가능하다. 기간, 시간, 금액별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된다.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붐빈다. 어느 시간대에는 어느 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어느 시간대에는, 그죠? 특정 요일에는 우동이 많이 나간다. 특정 요일에는 돈가스가 많이 나간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즉 증형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형화되면 미리 조금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1년 단위로 이제 빅데이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날 돈가스 무지하게 나가더라. 그죠? 그러면 어린이날 미리 돈가스 좀 많이 준비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복날 모밀 많이 나가더라. 그죠? 그리고 치킨 샐러드 많이 나가더라. 그럼 미리 좀 준비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빅데이터가 가능한 게 점원이 얘 얼마입니다 하고 결제받는 그걸로 빅데이터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 키오스크는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 편리한 정말 스마트한 점원을 하나 쓴 거예요. 고정비가 줄어들어가는 점원. 그죠? 이 고정비가 뭐 있을까요? 고장나면 수리비? 그 정도? 그죠? 고장나면 수리는 해야 되니까 수리비 들어갈 거고. 그죠? 뭐 시스템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 비용 조금 들어갈 거고.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 갈 때마다 이 키오스크 많이 봤습니다. 최근 들어 더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이 키오스크 관련주,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를 보자는 얘기인데,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준비된 자료하면 여기까지고, 일단은 갤럭시아 컴즈입니다. 자, 이 차트를 확대해 가 볼게요. 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23일 최저점을 찍었어요. 1625원까지 빠졌습니다. 와, 이게 정말 기회였는데, 그죠? 이 키오스크를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이 비대면 비접촉에서 이거는 반드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알았을 건데, 그죠? 왜? 우리가 3월 즉 4월 중순쯤 방송할 때 이미 이 키오스크에 대해서 갤럭시아 컴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쯤이잖아요, 이쯤. 이때도 3,000원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4,000을 갔잖아요. 이게 미래 펼쳐진 시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당겨온 게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이다.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처음 나왔을 때요. 그냥 전화기 걸고 받는 기능만 했을 때, 그죠?
뭐 안성기 배우가 나와서 뭐 본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죠? 애니콜 그죠? 그 광고 나왔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 에이 처음에 다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그냥 전화기가 걸고 받고 하기만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인터넷까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전화기 들고 인터넷까지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와? 에이 했는데 지금 다 이거 쓰고 계시잖아요. 많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주가 그때 많이 갔죠.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한 2배 올라왔을 때도 여러분 다들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막 증권 방송사에도 떠들고 증권가에서도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8배가 더 올랐습니다.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지금 키오스크 이리 많이 보이는데 물론 이게 스마트폰처럼 일반인들이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자 우리가 키오스크를 이제 사람마다 한 사람씩 들고 다니면서 1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처럼. 그렇지만 매장에는 다 비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건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고 여기서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결국은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 이것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급등세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아직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서 펼쳐지는 미래시장, 즉 앞당겨진 미래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조정 안 들어오더라도 조금씩 계속 모아가면 돼요. 모아가면 돼요. 이거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조정이 깊이 들어오면 조정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드린 얘기예요. 조정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 누구나가 지금 이쪽이 밑에만 오면 매수하려고 매수대기 잔량들이 많으니까.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리고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서 다시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 이 종목도 빠지지 않을까요? 자,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둔화되면 키오스크가 더 활성화되겠죠. 근데 왜 이 종목이 빠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갤럭시 아컴즈, 효성에서 정말 키우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고 이걸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KCT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조정이 지금 안 들어와요. 갤럭시 아컴즈하고 차트 모양은 비슷합니다. 조정이 안 들어와요. V자형 반등이 왔고 조정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는 종목. 왜? 키오스크를 만들고 있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어닝이 더더욱 기대되니까. 그죠? 이것들은 조정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KCT 받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굳이 조정에 자꾸 매수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일부라도 조금 담아놓고 조금 빠지면 더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전자화폐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차트 모양은 갤럭시 아컴즈나 KCT나 비슷하게 차트 모양을 형성하고 있어요. V자형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로 크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키오스크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죠? 어닝이 서프라이즈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닝이 더더욱 기대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되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땡겼어요? 코로나가 앞당긴 시대예요. 그죠? 앞당겨온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콘 관련주를 살펴보자고요. 비콘은 결국은 이 통신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신. 지금의 통신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지는 통신 시스템. 즉, 이 개인정보가 빅데이터화돼서 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통신.
SK텔레콤이 추구하는 5G 그 통신. 그죠? SK텔레콤 볼게요. 초연결적 구조의 SK텔레콤입니다. 자, 제가 이 전화기를 2대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SK텔레콤이고 하나는 LG U+예요. 근데 초연결적 구조의 미래 시장은 SK텔레콤이 확실히 빨리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진짜요. 왜? 이걸 들고 가면 샤이니지 광고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검색했던 광고들이 뜹니다. 아직 이거는 조금은 LG U 플러스가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미리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SK텔레콤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16만 4천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22만 원대를 금방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 즉 서서히 내려오는 눌림목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비대면 비접촉에서 통신, 즉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통신, 초연결적 구조의 통신, 이게 안 갈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죠. 확실히 갈 수 있다. 이 초연결적 구조의 세상이 열리는 순간 이 SK텔레콤이 주도가 될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SK텔레콤은 지금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SK텔레콤은 조금 조정시 매수 전략입니다. 이건 약간 지수 따라가는 영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0만 원, 그러니까 약 19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비콘 관련주 중에 대장이 있어요. 바로 이 다우데이터입니다. 오, 주가 어마어마하게 갔죠. 코로나 사태 때 4,160원까지 빠졌던 주식이 최근에 16,350원까지 왔습니다. 왜 다우데이터가 비콘 때문에 저렇게 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 회사가 비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다우데이터 말 그대로 이 빅데이터 시장을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미래 중심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죠. 의료 정보도 빅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 정보도 빅데이터. 그죠? 그리고 내 나이도 이 빅데이터가 수집하면 내 나이에 걸맞는 상품을 내서 내 주머니에서 무조건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드는 대기업의 야심에 포함된 게 빅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빅데이터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다우데이터가 그만큼 급등했던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비콘도 이 다우데이터의 한 사업 영역이에요. 다우데이터, 저렇게 대표님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며요. 맞아요. 잔치집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펼쳐지고 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내가 굳이 남 눈치 보면서 얻어먹을 것도 못 먹고 이럴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우데이터 일단 제외. 근데 조정 주면 살만하다. 어디까지 조정 주면요? 12,000원 부근까지. 지금 14,100원인데 12,000원 이하의 조정 들어오면 살만해요. 왜? 앞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회사니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어느 구간? 12,000원 밑에.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다우데이터만 딱 보고 TV 딴 데 돌리시면 다우데이터 매수했는데 12,000원까지 빠진데 왜 그때 추천했어요? 이래 나옵니다. 왜 그때 권유하셨어요? 이래 나옵니다. 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12,000원 아래입니다.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잔치집이 펼쳐질 수 있는 섹터입니다. 있는 회사예요. 어디? 삼지전자. 아직은 잔치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콘 관련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삼지전자가요. 미래시장을 차근차근, 자, 이름은 약간 촌스러워요. 그죠? 삼지. 그죠? 삼지. 세 손가락. 삼지. 그죠? 삼지전자인데, 즉, 이 삼지전자가 미래시장, 즉, 이름은 좀 그렇지만, 미래시장을 차근차근 준비한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아직 주목은 못 받았어요. 잔치집은 아니에요. 이제 잔치를 막 펼치려고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좋은데, 단! 이거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신 전략입니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신 전략이에요. 비콘이 갑자기 확 펼쳐지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키오스크는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굳이 조정 시에 매수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비콘은 지금 막 펼쳐지는 시장이 아니니까 요거는 미래 시장이니까 조정 시 매수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오면요. 요거는요. 자, 8,000원 초반, 즉 8,200원 이하에서만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주가는 9,440원이에요. 그러니까 8,200원이면 지금부터 한 1,200원 가까이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하는 수 있는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여기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키오스크와 빅데이터, 즉 비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가지는 극명하게 다른 시장이에요. 미래 펼쳐지는 시장은 맞는데 키오스크는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죠? 비콘은 이제 앞으로 펼쳐져야 될 시장이고, 그러니까 비콘은 조정시 매수 전략이고, 그죠? 이 키오스크는 조정이 안 들어와도 매수 전략입니다. 갤럭시아컴즈, 한네트, KCT. 그죠? 조정 안 들어와도 매수 전략이에요. 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죠? 지금 막 펼쳐져가 뭐 군데군데 다 키오스크인데 이거 언제 조정 기다리냐고요.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키오스크가. 이거 조정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에 가깝게 근접해 있느냐, 조금 더 먼 미래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 매수 전략을 다르게 가져오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은요, 늘 관심이 있는 쪽에 매수세가 몰립니다. 오늘은 공인인증 폐지와 관련해서 그쪽이 매수세가 시장이 뭐 그쪽으로 다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에서 많이 매수세가 집중이 됐어요. 자, 내일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가능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이제 현금을 확보해두고 그 확보해둔 현금은 수요일 날 오후장부터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을 계속 초지일관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수요일 이후에나 희망의 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뭐 희망의 꽃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가 아니고 꽃바람. 그죠? 중국 양해라는 꽃바람. 그 꽃바람이 수요일 오후장 이후부터는 조금 훈풍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리 미래를 예측해보고 점치는 것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금방 떼부자 되죠. 그렇지만 미래를 예측해야만 앞으로의 시장을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